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가난. 배고프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흑철의 여왕을 보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장미와 코난 그리고 진의 관계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생각해보니 흑철의 여왕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 장미와 관계 있는 인물들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만들었던 영상에 부가적인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해볼 것은 흑철의 여왕에 나오는 인물 중 홍장미 즉 하이바라 아이와 관련 있는 사람들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이번 극장판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추측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댓글에서 보통 극장판이 한글 이름이 아닌 일본어 이름으로 많이 나와서 영상에서도 일본어 이름으로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본어 이름으로 부르되 한글 이름으로 먼저 소개하고 일본어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장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첫 번째 인물은 이상윤, 일본어로는 아카이 슈이치입니다. 이 아카이 슈이치란 남자는 하이바라의 언니인 미야노 아케미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정확하게 치자면 아카이 슈이치가 아케미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모로보시 다이라는 인물이 아케미의 남자친구였죠. 모로보시 다이는 아카이 슈이치가 검은 조직에 잠입했을 당시에 썼던 가명으로 아케미는 슈이치의 본명을 모르고 모로보시 다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카이 슈이치는 가명을 쓴 채로 검은 조직에 잠입하기 위해 아케미에게 접근했고 아케미는 그런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모로보시 다이에게 진심으로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모로보시 다이가 조직에서 나가야 하는 순간이 되자 아케미에게 자신이 숨겨왔던 걸 말했고 아케미는 울면서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걸 들은 슈이치는 아케미에게 왜 알면서 나랑 만났냐고 했고 아케미는 그만큼 좋아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말했죠. 그 이후 슈이치는 조직을 나온 다음 아케미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녀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조직에게 목숨을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래서 슈이치는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었죠. 대충 슈이치와 아케미는 이런 관계였고 하이바라는 아카이 슈이치와 자신의 언니가 사귀었다는 건 아예 모르고 언니와 사귀었던 남자가 모로보시 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카이 슈이치는 아케미의 동생이 미야노 시오인 걸 알고 있고 미야노 시오가 하이바라 아이라는 건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 슈이치가 죽은 걸로 위장한 뒤 오키야 스바루라는 대학원생을 신분으로 살아가며 하이바라 아이를 향해 자신이 너희 언니와 사귀었던 모로보시 다이라는 것을 살짝씩 티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하이바라는 이 오키야 스바루라는 남자를 엄청나게 경계했는데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경계심을 풀고 친근하게는 아니지만 평범하게 스바루를 대하기도 했죠. 아마도 하이바라는 오키야 스바루가 아카이 슈이치인지는 모를 테지만 모로보시 다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예측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극장판에서 오키야 스바루와 아카이 슈이치가 나오는 거 확실시 됐으니 아마 하이바라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옛날 자신이 사귀었던 미야노 아케미에 관한 걸 회상하며 하이바라를 구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하이바라와 관련 있는 인물은 안기준, 일본어로는 아무로 토오루라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하이바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이 아니고 아카이 슈이치처럼 그녀의 가족과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아무로 토오루는 어린 시절 남들과 다른 피부색에 남들과 다른 머리카락 색깔 때문에 또래들에게 놀림을 받는 일이 많았고 그 때문에 또래들과 싸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나면 아무로 토오루를 걱정해주며 치료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하이바라 아이의 엄마인 미야노 엘레나였습니다. 미야노 엘레나는 외국인이었고 자신도 일본에 와서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의 시선을 받아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무로 토오루를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딱히 친화력도 없는 엘레나였지만 어린 아무로 토오루 아니 후루야 레이한테만은 친절하게 대해줬죠. 후루야 레이는 그런 친절한 엘레나가 자신의 첫사랑이 되었고 일부러 다쳐가지고 그녀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뒷배경이 있으니 만약 후루야 레이는 미야노 시오가 하이바라 아이라는 걸 안다면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도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흑철의 여행을 예상해본다면 하이바라 아이가 위기에 처하는 순간이 오고 아무로 토오루에게 거의 잡힐 뻔한 순간이 됐을 때 아무로 토오루는 하이바라에게서 자신의 첫사랑인 엘레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순간적으로 멈칫한 다음 하이바라를 그냥 보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닌 게 시르게 미스테리 트레인이라는 에피소드를 보면 아무로 토오루가 하이바라 아이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미야노 시오를 궁지로 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미야노 시오는 궤도 키드가 변장한 모습이긴 했지만 아무로 토오루는 그녀를 헤렌젤의 딸이라고 부르며 자신과 같이 가달란 말을 하죠. 근데 미야노 시오가 폭탄이 든 칸으로 간 다음 문을 닫아버리자 자신은 죽일 생각 없이 생포에 갈 생각이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딸이니 죽일 생각은 하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 미야노 시오를 잡는 데 성공해서 검은 조직으로 데리고 갔더라도 만약 보스나 다른 간모가 미야노 시오를 죽이려고 하면 그녀를 빼내서 안전한 곳으로 보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이바라 아이와 관련 있는 인물은 유미란, 일본어로는 모리란입니다. 명탐정 코난 초반부에는 하이바라가 란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아마 자신이 코난에게 호감을 품고 있는데 코난은 란을 좋아하고 있어서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였겠죠. 란은 그런 건 모르고 하이바라를 귀엽게 봐서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하이바라는 앞서 말한 이유 때문에 란을 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물에 걸린 수수께끼란 편에서 란이 용기에 관련된 명언을 하고 감정의 변화가 생겼는지 먼저 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그닥 둘이 친근하다는 것 같은 묘사는 안 보여주고 하이바라가 아플 때 란이 와가지고 죽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나위맘 사건에서는 베르무트에게 죽을 위험에 처한 하이바라를 란이 몸으로 끌어안아서 지켜줬고, 그런 란의 모습을 보며 하이바라는 자신의 자상한 언니인 미야노 아키미를 떠올렸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하이바라는 란에게서 자신의 언니의 모습을 봐왔었습니다. 자신이 봤을 때 란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돌고래 같은 존재로 봤고, 자신은 어두컴컴한 곳에서 온 상어 같은 존재로 봤기 때문에 란을 이길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투와 동경 이런 여러 감정들이 섞여서 란을 멀리했었던 거였죠. 그런데 란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이바라를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완전히 열게 됐었습니다. 나중에 블랙 임팩트 사건에서는 란이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자 가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런 란과 하이바라의 관계를 봤을 때 이번 극장판에서도 란이 하이바라를 구하려고 하는 장면은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고편을 보면 란이 공중에서 거의 땅을 부술 것 마냥 떨어져가지고 차에 착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하이바라가 어디 잡혀가려고 하는 거를 란이 막아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하이바라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인물은 브라운 박사님, 일본어로는 아가사 박사님이십니다. 아가사 박사님 같은 경우는 검은 조직을 빠져나와 시니치의 집으로 가다가 힘이 빠져서 쓰러져 있는 하이바라를 구해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이바라에게 아가사 박사님은 은인 같은 존재인 거죠. 그리고 박사님이 어린이가 된 미야노 시오에게 새로운 이름인 하이바라 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사 박사님은 하이바라에게 친할아버지 같은 존재이기도 한 거죠. 실제로 하이바라는 아가사 박사님을 친할아버지로 생각하는지, 박사님이 단 거라던가 살찌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여기서 살찌면 진짜로 돼지들이랑 같이 사육장에서 살아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박사님이 먹는 음식들을 관리해줍니다. 또 하이바라가 박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은 목숨을 건 부활이라는 에피소드죠. 이 에피소드에서 하이바라는 코난에게 총구를 겨누며 아가사 박사님이 검은 조직에게 인질로 잡혔다, 그래서 나도 살고 박사님도 살리려면 너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말하며 코난을 위협합니다. 물론 이건 그냥 코난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페이크이긴 했지만, 하이바라는 만약 진짜로 박사님이 인질로 잡힌다면 망설임 없이 코난을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하이바라는 코난을 좋아하긴 하지만 만약 박사님과 코난 둘 중 한 명을 택해야 한다면 박사님을 선택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바라가 박사님을 생각하듯이 극장판 예고편을 보면 박사님도 하이바라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박사님이 들이받아서라도 멈춰주마 라고 말하며 차를 벌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하이바라가 어딘가로 잡혀가고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들이받아서라도 멈춰주마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지만 박사님이 눈물을 흘린 모습이 화면에 잡힌 걸 보면 모종 이유로 하이바라를 놓쳤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마 실제로 극장판에서도 하이바라가 어딘가로 잡혀갔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리고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무슨 방법이든 쓰는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바라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이번에 새로 나오는 조직원인 핑가입니다. 이건 아무 증거 없이 그냥 저희 온전한 추측인데, 개 뜬금없이 새로운 조직원이 하이바라가 주인공인 극장판에 나온다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아마 이 핑가라는 조직원이 하이바라를 잡으러 오거나 하이바라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핑가라는 조직원이 옛날 미야노 시오와 같이 일한 적 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무로나 슈이치처럼 그녀의 가족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란 것이 밝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외에도 이번 극장판에서 나오는 소녀탐정단도 하이바라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닥 큰 역할을 할 것 같진 않으므로 그냥 얘네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흑철의 여행이란 극장판에 나오는 인물들과 하이바라의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뭔가 여러분들은 다 아는 내용들일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복습하듯이 코난을 보시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아 맞다 이런 것들도 있었지 싶은 내용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흑철의 여행 개봉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보러 가기 전에 이 영상을 보셔가지고 나중에 영화 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영화 보고 나서 후기 영상도 만들어 볼 테니 구독 눌러놓고 또 제 채널 찾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